예, 그래서 미적분학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뭐 앱솔루트 맥시멈, 앱솔루트 미니멈 이 개념을 얘기를 했고 이제 로컬 맥시멈이나 미니멈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그렇죠? 그래서 fx, fy 편미분 한 것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편미분 한 것이 0이 되는 것들 중에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는 다 이제 이런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아예 미분이 안 되는 점이나 또는 미분을 했을 때 편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점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했었고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들 중에서 편미분한 것이 0이 안 되는 점, 그죠? 편미분한 것이 0이 되긴 하지만, 그게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이 안 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새들 포인트라고 그랬고, 새들 포인트는 로컬하게는 이제 이런 모양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해냈을 때, 그것이 새들 포인트인지, 로컬 미니멈인지, 로컬 맥시멈인지 판별하는 판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판별식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F를 두 번 미분한 것의 그 부호를 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는데 단 이제 D가 0이 되는 경우는 여기 이 판별하는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D가 0보다 크거나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이제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그젬플을 몇 개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할게요. 그 전에 이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 궁극적으로는 주어진 정의역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적인데,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항상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역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heorem에 보면 이 theorem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 한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함수는 연속이고 그 정의역이 이제 closed고 bounded인 영역인 경우에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죠. 경우에 일단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다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의 함수값들을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가 그 영역의 바운더리, 경계선상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상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알아낸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전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은 거를 뭔가를 조사를 하면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그젬플을 좀 보죠. 일단 크리티컬 포인트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렇죠? fxy가 x4승, y4승, 마이너스 4xy 더하기 1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볼 거는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다 찾고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 어떤 점인지 로컬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 뭐 새들인지 그런 걸 판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계산은 편미분을 해서 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0이 되는 점들을 찾고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될 테니까 거기서 요 판별식 D 그렇죠? 요걸 하려면 두 번 미분 이계도 함수들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부호를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편미분을 합시다. 요거는 이제 다항함수기 때문에 항상 미분 가능해요. 그렇죠? 뭐 한 번 미분하든 두 번 미분하든 항상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을 하면 요거는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러면 y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니까 그래서 4x 3승 요거는 0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4y 나오고 요거는 0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0이 되는 점이 어딘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0이 되려면은 y는 x 3승을 만족해야 되겠고 또 요게 0이 되려면 서로 입장을 바꿔서 x는 y 3승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x로 바꿔주면 x는 x 9승 이렇게 되니까 넘겨서 이제 보면은 식이 x 곱하기 x 8승 빼기 1은 0 이런 식이 되겠죠. 요거를 계속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계속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요 두 개의 인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0이 될 수 있는 거는 요 세 부분. 그래서 x가 0, 1,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값이 정해지면 그럼 이제 y 값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y는 0이고 x가 1일 때 y는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아이고 이거 뭐야? y도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틀렸죠 이거? 어떻게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판별식을 구해야 되겠죠? 판별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들을 구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x 한 번 미분한 거를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2x고 y 한 번 미분한 거를 한 번 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2y제곱 그렇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전에 배웠던 정리가 하나 있죠. 그 두 번 미분한 것들이 죄다 연속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fxy나 fyx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두 개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어요. 한 개만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yx를 구해도 되고 xy를 구해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일단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0,0일 때를 보면 fxx는 이제 뭐 0이지만 판별식 한 거, 이렇게 한 거 보면 요거를 대입을 해 보면은 다 0, 0, 마이너스 4니까 판별식 한 거는 0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1,1일 때는 12, 12, 마이너스 16이니까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12, 12, 마이너스 16.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0,0에서는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0,0은 0,0은 뭐가 되는 거죠? 응? 몰라? 새들 포인트. 0,0은 새들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녀석은 판별식이 0보다 크고 fxx도 0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고 fxx가 0보다 크면 로컬 미니멈이요. 미니멈. 로컬 미니멈인 거죠? 그렇죠? So f as a local minimum at 1,1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질문?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사항으로 약간 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 5번 문제인데, example 5번인데,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shortest distance. 왜냐하면 점 1, 0, 마이너스 2에서 3차 공간상에 이런 식에 의한 평면이 있을 텐데, 이 점으로부터 이 평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 이거예요.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죠.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이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은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대 최소 안 쓰더라도 평면이 있고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그냥 상식적으로가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최단 거리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이 점으로부터 여기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선을 찾으면 되잖아. 근데 힌트는 이게 수직이니까 이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것과 이 점을 연결하는 벡터가 사실은 뭐예요? 이 평면의 수직이니까 이게 노멀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xyg라고 하면 이 x에서 마이너스 1 이거 뺀 거죠? y g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얻은 벡터가 뭐예요? 요거의 노멀 벡터 1, 2, 1 하고 뭐예요? 평행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대로 우리가 y 그러니까 여기다 스켈라를 곱한 것이 요 벡터가 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xyz를 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거를 방향 벡터라 그래도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차피 이게 이렇게 연결한 게 이게 이제 여기 수직인 벡터니까 여기 수직선의 방향 벡터는 그냥 이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요 벡터 방향 벡터가 요거면서 주어진 점 1,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니까 그럼 직선의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직선의 식하고 요 평면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 점을 구해내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 최단 거리가 되겠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되면 손 들고 아니면 이해 안 돼요? 오케이. 뭐 그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뭘 하라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배운 걸 좀 써먹자 이거야. 우리 지금 여기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얘기했던 그 방법을 써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냐. 거리를 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이죠. XYZ가 요 평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어떤 점이 평면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의 좌표를 XYZ라고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평면 위에 있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루트가 있으니까 좀 다루기가 귀찮잖아요. 미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버려요. 그러면 제곱했을 때 최소인 거는 루트 씌울 때도 최소일 거 아니에요. 여기다 양수니까 거리라는 거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두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을 이렇게. 그렇죠? 그래 놓고 Z가 요 XYZ가 요 식을 만족하니까 여기는 지금 변수가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변수를 하나 줄일 수 있죠. 그래서 Z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변수 함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F라고 생각하고 요게 최소값을 가질 때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 얻어낸 최소값에 루트를 씌워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로 바뀌냐 하면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상황이 필요한데 그럼 최소값이 존재하냐?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점이 주어지고 평면이 있으면은 점으로부터 평면까지의 최소값은 항상 존재해요. 그렇죠? 게다가 어떤 상황인가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놓은 게 최소값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이가. 근데 이제 다른 거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값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점이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값을 주는 거를 예를 들어서 x0, y0라고 하고 함수 f를 생각을 해보면 x0, y0일 때 무조건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x0, y0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값이 점점 커지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상황에서 직선을 이렇게 거보면 더 먼 점에다 직선을 거면 어떻게 돼? 점점 더 거리가 넓어지잖아. 직각삼각형이 지금 x0, y0, 뭐 g0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서 여기 우리가 뭐야 1, 0,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이 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거리는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커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 f는 딱 한 점에서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도 없어요. 맞죠?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는데 갑자기 이 거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멀어지면 무조건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딱 그냥 이 상황인 거야,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크리티컬 포인트도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라는 게 딱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 미분하는 건 그냥 뭐 계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게 미니멈이 될 거니까 그거 하나 찾아서 값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뭐 단순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문제를 풀 때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주어진 그 상황을 좀 잘 이해하고 하면 훨씬 더 쉽게 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루틴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fx 구하고 fy 구하고 그게 0 될 때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2차 함수니까 뭐 블라블라블라 하면 이제 1차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fx가 0일 때는 요거, fy가 0일 때는 요거. 그러면 뭐 그냥 1차 연립 방정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xy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쉽게 1차 연립 방정식이니까. 구하면 이게 식이 맞나 근데?
그래서 이걸 풀면 이제 뭐 해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요게 된다. 그래서 그냥 이거 대입하면은 미니멈인 거죠. 대입을 하면 이것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에 계산 잘 해가지고 루트 쉬운 거 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될까요? 질문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찜찜한 게 있으면은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계산 잘 못해요. 맨날 틀려.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점점 더 틀리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사항이냐면 여기 rectangular bo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육면체 rectangle 그러면 그냥 사각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사각형인 거야. 그래서 직육면체죠. 그러면 직육면체 모양의 박스가 있는데 뚜껑은 없어요. 뚜껑은 없고 요거는 면적이 12제곱미터인 카드보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카드보드가 있으면 그걸 뭐 오려서 만들었든 간에 아니면은 뭐 잘라서 만들었든 간에 하여간 12제곱미터 이게 또 문제가 좀 허름하긴 하네. 자르고 막 이러면은 뭐 이렇게 남는 게 나오지 않나? 구석탱에. 그렇죠? 어쨌든 이게 좀 문제가 별로 안 좋네요. 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쓰인 재료가 12제곱미터인 카드보드예요. 그러면 뭐 오려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거의 이 박스의 최대 뭐예요? 부피, maximum volume, 최대 부피는 얼마일까?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이런 거죠. 직육면체인 박스가 있으면은 이거의 볼륨을 결정하는 거는 뭐 가로, 세로, 높이. 변수가 3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볼륨은 어떻게 하면 x, y, z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가 3개 나오는 함수인데 사실은 여기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뚜껑이 없고 여기 면적, 그러니까 재료로 쓰인 면적이 12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여기 면이 6개 있는데 그 중에 뚜껑은 없어요. 뚜껑 없고 그러면 여기 옆면이 4개 있고 밑면이 하나 있을 텐데 그 면적의 합이 1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밑면은 XY일 거고 그다음에 옆면은 XZ가 2개 있고 YZ가 2개 있고 그렇게 합해서 12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이거는 XYZ가 다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것도 제약에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3변수긴 한데 이 제약을 이용하면 Z를 이렇게 써가지고 대입을 하면 이제 2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죠. BXY Z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식이 되는 거죠. 좀뭐 분수 모양의 식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 XY가 0보다 크긴 해요. 근데 여기 문제 풀 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리 사항을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걸로 만들 수 있는 12제곱미터인 카드보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겉면적의 제약이 있으면
그거의 최대 그것의 그 부피, 그 박스의 부피 값에도 제약이 있겠죠. 그렇죠? 무한정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 맞지? 부피가 무한정 커질 수는 없잖아.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꼭 수식을 안 넣더라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는 맥시멈 밸류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설정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편미분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bx, by만 이렇게 편미분을 해버려야 되는 거라서 그게 이제 분수식이니까 편미분하는 게 아이고야. 편미분하는 게 좀 복잡하죠?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거를 편미분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딱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부터 y는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y는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분해 버리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이렇게 마음을 모질게 먹고 y는 상수다, y는 상수다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분수니까 분모 제곱하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죠? g분의 f를 미분하면 g의 제곱에 f 프라임 g 빼기 f g 프라임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제곱하고 분모에 있던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12y 빼기 2xy 제곱 그렇죠? 여기다 분자 곱한 거죠. 분모 곱한 거죠. 그다음에 분모 그대로 냅두고 그다음에 분자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식 자체가 xy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xy를 서로 바꿔도 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나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나 같게 나오라는 걸 알겠죠? 짐작할 수 있죠? 하나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0일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서 x, y만 바꿔서 쓰고 나서 0일의 조건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똑같아 버리니까 x제곱하고 y제곱이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인데 지금 x, y는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 이퀄 y가 성립하는 거고 x 이퀄 y 성립하니까 여기다가 다시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x제곱은 4인데 x는 또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여야 되는 거죠. y도 2.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해보니까. 그러면 판별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크리티컬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2,1을 바로 집어넣으면. xy가 2면은 z는 이제 1이 나와요. 그래서 x, y, z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2일에서 4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건 단위를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부피니까 세제곱이다. 이렇게. 네.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상황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주어진 상황을 먼저 잘 이해하고 해야지 무슨 테스트를 배우고 공식을 배우고 그거는 그걸 배웠다고 무조건 듣고 쓰고 이러면은 곤란하죠.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학기말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저걸 써야 될지 이걸 써야 될지 막 뒤죽박죽 돼서 헷갈려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사항을 이해하는 데 주력을 해야지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지. 그냥 배웠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넣고 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짓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오늘 그렇게 할 게 많진 않네. 이제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뭔가요? 그냥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주어진 함수는 이렇게 생긴 다항 함수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정의역을 아예 줬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약간 응용 문제 같은 거죠. 어떤 상황을 준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수학 문제 같이 줬네요. 함수 주고 정의역 주고 거기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정의된 정의역을 보면 x가 0부터 3까지고 y가 0부터 2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각형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바운디드 되죠? 바운디드라는 거는 주어진 영역을 포함하는 원판이 하나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좀 크게 잡으면 이 원판 안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바운디드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의 경계선은 이 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이 경계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치? 경계선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losed예요.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찾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크리티컬 포인트들 다 찾아서 거기서 최대값, 최소값, 제일 크고 작은 값 찾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에서의 최대 최소를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의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크리티컬 포인트들부터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미분하면 이제 0이 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크리티컬 포인트도 하나밖에 없네. 문제를 되게 좀 쉽게 풀리게 좋네요. 그냥 이게 0이 되려면 x하고 y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 이게 0이 되려면 x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x는 1이고 y는 1이에요. 그러면 이게 로컬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 막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얘네들 가운데 최대 값이 있는 거니까 굳이 따지지 말고 그냥 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최종 목적은 뭐야?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최대값을 갖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것도 필요 없네. 그렇죠? 값만 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굳이 뭐 판별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크리티컬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의 함수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경계선이 네 가지가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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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음에 요거를 생각을 해볼까요? 요거는 어떤 거예요? 요 선분은 y 값이 0이고 x 좌표 값은 0부터 3까지. 그렇죠? 그 상황을 함수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좌표 y가 0이죠? 그래서 y가 0이면은 그냥 x제곱만 남겠네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x값은 0부터 3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제일 큰 값은 0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제일 작은 값은 제일 큰 값은 x에다 3 집어넣었을 때겠죠. 그래서 0,0에서 0, 3,0에서 9 이게 요 경계선상에서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야? 그 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여기. 요거는 이제 y 값이 2이고 x 값은 0부터 3까지.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 이제 요 상황을 함수에다가 적용하면 y가 2죠. y가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봤을 때 x에다 2 집어넣으면은 제일 작은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가 되려면 2에서 제일 먼 점의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겠죠. 그렇죠? 0,0은 4. 근데 뭐가 이상하다. 여기가 0이 아니죠? 제가 잘못 썼어요. 그렇죠? 2죠. y가 2. 자, 맞죠? x는 0, y는 2. 그러면 4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야? 여기를 봅시다. 여기는 x가 0이고 y는 0부터 2까지예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0이니까 2y만 남겠네. y가 0부터 2까지인데 2y 값의 최대 최소값은 0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y에다 2 집어넣었을 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그렇죠? 이때는 x가 3이고 y가 0부터 2까지니까 x에다 3 집어넣는 거죠.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y 2, 왜 y 제곱이라고 썼지? 잘못했네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여기다가 x에다 3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9 마이너스 6y 더하기 2y죠. 그러면 9 빼기 4y 그렇죠? 그러면 y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최대값인가요? y에다가 최대값을 해야지. 최소값일까요? y값이 크면 되겠죠?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그러면 1이 나와서 최소값이 될 거고 최대값은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됐어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을 찾아봅시다. 제일 큰 값은 1, 9, 4, 4, 9니까 제일 큰 값은 9겠죠? 그렇죠? 그래서 absolute maximum 이 함수의 최대값은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은 1, 0, 0, 0, 1이니까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은 0이다. 근데 이제 그 최소값을 갖는 점은 여러 개 있네요. 그렇죠? 여러 개 있네요. 최대값 갖는 점도 여러 개는 아니구나. 여기 하나구나. 그렇죠? 최소값 갖는 점은 2 집어넣으면 0 맞죠? 4, 4.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크리티컬 포인트 구해서 이제 값 구하는 거는 앞에서 많이 했던 거고 이제 사실은 경계선상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 경우는 뭐 쉽게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경계선이라는 거는 어떤 곡선을 이루는 거니까 이게 어떤 XY가 식을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XY로가 만족하는 식이 있으니까 그 식을 이용하면은 사실은
이 2차식을 아마 거의 1차식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경계선상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변수가 한 개, 그렇죠? 변수가 한 개 있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될 거라고요. 경계선상의 점이라는 건 어떤 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변수를 아마 하나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뭐 y는 뭐 x로 된 어떤 식이 되겠죠, 대부분.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함수가 1차 함수, 변수가 한 개짜리 식이 될 테니까, 함수가 될 테니까, 뭐 또 그러면 한 개짜리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자, 없으시다면 시간이 조금 많이 일러서 뭐 끝내고 싶은 하긴 한데 이게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그냥 더 할 말 없으면 끝내버리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한 번 수업 시간이 뭐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골치 아픈 게 많아요. 기계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일찍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섹션에 있는 얘기를 제가 조금만 할게요. 인트로덕션 같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제목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라그랑지 승수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우리 좀 전에 요거 뭐였죠? 그 직육면체 그렇죠? 12제곱미터인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 이그젠플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가 이런 타입인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요거 자체만 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이제 뭐 그냥 일상적인 말로 쓴다면 사이드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수학이나 여러분들 전공에서도 아마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constraint, 제약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제약 조건.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제약 조건이 해당하는 식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타입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섹션에서는 더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위의 문제를 우리가 좀 일반화해서 보면 결국 이런 타입의 문제다. 뭐 3변수, 2변수 함수도 똑같아요. 여기는 3변수 함수라고 쓰긴 했는데 자, 어떤 함수가 있고 그것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거기에 제약 조건으로 어떻게 돼요? 요 함수가 있고 그 함수 값이 항상 어떠한 일정한 상수인 값일 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여기 gxyz가 exg 더하기 eyg 더하기 xy인 함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함수의 값이 항상 12인 제약 조건 하에. 그렇죠? 그래서 함수 g가 있고 그 함수가 항상 어떤 주어진 상수 k를 만족하는 상태일 때에 그러한 xyz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라.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타입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자 싶은가 하면 일단은 간단하게 이변수인 경우를 생각을 합시다. 여기서 변수가 하나 없어요. 그냥 이변수만 있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맥시멈이나 미니멈이나 얘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맥시멈이라고 하고 fxy의 맥시멈을 구하는데 거기에 constraint로서 gxy는 k, 여기 k는 그냥 정해지는 상수예요. constraint equation이 gxy는 k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일단 뭐 이제 약간 기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함수 f의 레벨 커브들을 쭉 그려보자고요. 레벨 커브라는 건 어때? 여기 어떤 상수가 주어지고 그 상수를 만족하는 xy를 평면 위에다 찍어봤더니 곡선을 이루더라. 그래서 그거를 레벨 커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란색을 보면 이게 무슨 색깔이야? 녹색인가? 연두색인가? 요 fxy의 레벨 커브들을 쭉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레벨 커브들을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9, 10, 11 몇 개만 그렸지만 사실은 여기 올 수 있는 상수값들은 뭐 실수값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수값들을 다 적용하면 여기 레벨 커브들이 이렇게 막 촘촘히 다 채워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몇 개만 이렇게 그냥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g가 항상 어떤 주어진 상수값 k를 갖는 상태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레벨 커브도 그릴 수 있겠죠. 레벨 커브를 그려요.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xy가 요거를 만족할 때니까 어떤 거예요? 요 레벨 커브 위에 있는 xy들에 대해서 요것의 최대값을 찾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XY는 이 레벨 커브 위에 있어야 돼요. 레벨 커브, G의 레벨 커브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F의 레벨 커브들을 생각을 하되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될까? 이 레벨 커브, G의 레벨 커브하고 만나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뭐 XY가 뭐 한 100 된다 그래봐. 그러면 얘는 이 레벨 커브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 이 빨간색에 있는 XY를 F에다 대입해봤자 이거는 상관없는 값이죠. 그렇죠? 100 될 리가 없죠. 맞죠? 여기 있는 점에 여기에 있는 XY를 F에다 대입했을 때 100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야? 여기 레벨 컵하고 이 빨간 레벨 컵하고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어. 근데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XY는 F에다가 대입해봤자 100 될 일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빨간 곡선하고 만나는 F의 레벨 커브만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오다가 만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가 만난다. 그렇죠? 그런데 이 레벨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레벨 값이 함수 값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F의 최대값을 찾는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 곡선과 만나는 함수 F의 레벨 커브를 생각해서 그 중에 그 레벨 값이 제일 큰 거가 이 함수 F의 맥시멈이 되는 거죠. 이 제약 조건 하에서.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 자, 요거를 찾는 거라 이거죠. 요런 C. 그러면 이제 이 그림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게 그렇게 될까?
자, 이렇게 볼까요? 이걸 먼저 그리면서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자, 여기가 그 맥시멈이 되는 점이 존재하는 곳이라 합시다. P. 여기가 맥시멈이 되는 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빨간 GXY는 K가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저 P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곡선이 여기서 이 파란 곡선하고 어떻게 만날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얘가 빨간 곡선이 이렇게 횡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보면 이 곡선을 기준으로 레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겠죠. 그렇죠? 레벨 커브들이 연속으로 분포되어 있을 테니까 그 레벨 커브를 벗어나면 다른 레벨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 보면 뭐 레벨이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겠죠. 만약에 레벨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레벨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 지나는 레벨 커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가 레벨이 올라간다라 그러면 요 점에서 값이 더 크네. 레벨이 더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벗어나 버리면 한쪽은 레벨이 올라가고 한쪽은 레벨이 내려가는 거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레벨 커브가 이쪽에서 왔다. 그렇죠? 뭐 왼쪽에서 접근해 왔다. P를 만나기 위해서 왼쪽에서 접근해 왔다 그러면 얘를 횡단해서 가로지르면 안 돼. 그치? 왜냐하면 여기서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횡단해서 가로지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건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접하듯이 나와야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함수가 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제부터 할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건너지 않고 왼쪽에서 빨간 게 접근해 왔다 그러면 그냥 소위 얘기해서 접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접한다는 거는 뭐예요? 요 점에서 파란 것의 접선하고 빨간 것의 접선이 동일한 거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섹션, 그러니까 최대값을 주는 점 P에서는 이 두 개의 레벨 커브가 공통의 접선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그러니까 뭐 커브를 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그 그레디언트 벡터는 접선 벡터하고 접 벡터, 탄젠트 벡터하고 수직이어야 된다. 그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F의 그레디언트 벡터도 G의 그레디언트 벡터도 이 접선하고 수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접선이란 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여기 두 벡터가 이 접선에 수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이렇게 같은 방향이든지 반대 방향이든지 어쨌든 두 개가 서로 평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직선 하나 있는데 F의 그레디언트도 수직이고 G의 그레디언트도 수직이어야 돼. 수직인 거는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의 그레디언트하고 G의 그레디언트하고 서로 평행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예요? 결국 한쪽에다가 실수값을 곱하면 다른 쪽이 돼야 되는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x0, y0가 최대값을 주는 점이라면 그 점에서의 f의 그레디언트 벡터와 g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어떤 실수값, 스켈라를 곱한 관계에 있다. 알겠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힌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g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요. 이것도 뭐 f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f의 그레디언트가 주어지겠죠? 그럼 뭐예요? 요거의 그레디언트하고 요거의 그레디언트가 서로 실수값을 곱한 관계가 되는 xy들을 구하면 되겠죠. 맞아요? 요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xy를 구해내면 그 xy를 좌표로 가는 점이 어떤 거예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지도록 하는 점의 후보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xy를 구해서 거의 함수값들을 비교를 해보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또는 뭐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 값을 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 이해돼요? 질문 있는 사람? 내가 조금 기다릴 테니까 나름 정리해보고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뭐 괜찮아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별 얘기가 없으니까 이해한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14.7까지 최대 최소까지 끝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14.8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얘기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끝낼게요. 수고했습니다.